네, 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들을 포함한 이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 이러한 관계자 발언이 잇따라서 나왔습니다.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했던 여당 내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 일부 입장 변화가 나오면서 내일로 예정된 탄핵안 표결 전망도 출렁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동치는 정치권 상황,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당시 계엄 사태 때 동원됐던 군과 정부 당사자들로부터 좀 충격적인 발언들이 잇따라서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믿을 만한 경로를 통해서 이 체포 지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탄핵 반대 입장을 뒤집고 오늘 직무정지 입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자, 주요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홍장원 차장은 국정원 집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기하고 있던 도중에 10시 53분경 비상계엄 발표가 나고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지금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그래서 뭐 알겠다고 일단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체포 대상자니까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참고적으로 김민석 최고위원이 형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순일 전 선관위 위원과 또 한 명의 선관위 위원을 불러주었는데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미친 X로구나. 그거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내일 탄핵 표결을 앞두고 오늘 그야말로 정말 이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도 이제 뉴스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제 하루 종일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 먼저 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제 구체적인 명단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명단을 보면 이제 11명 딱 실명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미리 계엄 전에 누구누구를 상당히 체포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계획을 세워놓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명단을 보면요, 대수차적으로 상당 민주당에서 강경 드라이브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들, 지도부라고 할 수 있죠. 이재명, 김민석, 박찬대 이 세 사람은 민주당 지도부고, 예. 정청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이 대여 강경의 어떤 선봉에 서 있는 예. 인물이죠. 그래서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공격의 타겟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이 명단을 좀 보게 되면은 김명수, 권순일, 전 대법관들의 이름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은 참 사법부에 대한 뭔가 강력한 어떤 경종을 예. 울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지라는 부분도 의문스럽고, 다만 이제 여기에 집권 여당 이제 다 대표 한동훈 대표가 있다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그렇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왜 들어가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으로 관계가 매우 안 좋고 실제로 이제 보수 진영에 대해서는 한동훈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고 한동훈을 좀 축출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강경한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명단들을 보면은 강성 보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그런 명단을 적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명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또 탄핵 반대에서 또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만큼 지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화가 난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은 유난 갈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인을 해왔었는데 그게 이제 뭐 사실이었을 여지가 좀 커 보이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보고 그 김어준 씨도 또 명단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인터넷 실제로 사이트나 이제- 동영상을 보면 아시다시피 예. 보수 진영들이 정말 아주 세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김어준 씨인데 이를테면 유튜버인데 상당히 진보적 영향력 있고 어떻게 보면 진보적 여론을 상당히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인물로 많이 좀 지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참 저는 부분 좀 의외이기도 하죠. 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고개를 가우뚱할 만한 사람입니다만은 예. 보수 유튜브에나 얘기 들어보면 다 누구나 어떻게 보면 공격의 타겟 1호 하면 김어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예. 많이 좀 보수 진영의 공격에 있던 타겟이 되고 있죠. 예, 뭐 예. 김명수 권순일 전 대법원장 이름이 올라간 것을 두고 법원 행정처장이 뭐 납득이 안 간다, 부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주장에 의하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뭐 아까 이제 저희도 녹취 나왔습니다만은 싹 다 잡아들여서 정리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그런데 이 조태용 국정원장은 또 다른 의견입니다 지금. 체포 지시하지 않았다 이런 뭐 그런 취지로 이제 뭐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국정원장은 아니라고 그러고 차장은 받았다라고 하고. 아직은 좀 혼선입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에 나오고 보면 먼저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걸 수긍하지 않아서 이제 제1차장에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정원 제1차장에게 전화할 정도면은 이게 충분히 녹취가 될 텐데 그걸 대통령이 몰랐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대통령 직접 육성으로 얘기한 내용치고는 상당히 좀 가격한 표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봤어 하고 예. 말이죠. 다 잡아들여서 싹 정리해 이런 표현들을 보면 저는 당시 통화했을 때 대통령의 심리 상태에 주목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른바 이제 대통령의 멘탈리티가 어땠을 거라고 보세요? 극도의 분노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12월 3일 날. 그래서 이번 계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고성 계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저는 실전용 계엄이라고 보기에는 허술한 부분이 많다. 다만 경고성이지만 강력한 경고를 주기 위해서 당시에 대통령이 그렇게 일부러 체포라든지 여러 가지 말해도 계엄군 상황도 보기도 하고 이런 강한 액션을 했지 않느냐. 그 이면에는 대통령이 그날 하루 종일 12월 3일 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하면 극도의 분노 상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발언들의 여러 가지 행동 등 보면 아주 즉흥적인 대목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거는 극도의 분노 상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거든요, 해석이. 저는 그래서 대통령 심리 상태에 주목을 해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설명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상황으로 보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미스터리가 많죠. 맞습니다. 하루 내내 정말 난맥상이 이어졌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엄 당시 병력을 동원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 당시 계엄 해제를 위해 모인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끌어내라 뭐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먼저 녹취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네. 지시를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든가 전화를 받았든가 또는 한 적은 없습니까?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예. 사령관님 전화로 비아폰으로 전화를 했습니까?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고 그러면 707이 어디쯤 가고 있느냐? 예, 이동 상황, 이동 상황을 확인하고. 제가 지금 기억은 그 예. 이동 상황만 물어보셨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이동. 예, 곽종근 이 특수전 사령관 707 특임대 또 1공수여단 총지휘 역할을 맡았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야말로 양심 고백 영상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들어보니까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 그러니까 참 특수전 사령관, 특전사는 이제 공수대인데, 그러니까 내란 사태 같은 그런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투입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사실 특전사입니다. 그 핵심적인
사령관에게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계엄군의 이동 상황도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화로. 그는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건데 그 와중에 또 이제 국방부 장관도 전화해서 정치인을 싹 끌어내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좀 어떻게 완만한 저항 비슷하게 이제 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제 뒤늦게 인터뷰를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양심선언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군 지휘관에 전화한 것도 이상하지만 이후 또 특전사령관이 또 현역 신문에서 야당 국회의원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도 너무 어색한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전화 특전사령관 이후에 군 지휘관들의 이런 형태의 어떤 고백이라든지 어떤 양심선언 이런 것들이 계속 후속적으로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네, 여기서 예. 끝나지 않고 수방사령관은 지금 현역 군인들 한 10여 명을 출국 금지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아마 충분히 이 양심 고백이 나올 수 있고 당시에 투입됐던 계엄 군들이 지금 언론에 많이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거는 뭐 빙산의 일각이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계엄과 관련된 뒷얘기라든지 내막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비화들이 속속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대통령이라든지 현 정부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점점 더 빠져들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앞서 이제 뭐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수장도 들었고 방금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입장도 한번 들어봤는데 이렇게 되면 아니 이 계엄군 비상계엄 발령 자체가 좀 보여주기식이었다. 예. 윤 대통령의 입장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해제될 줄 알았다. 네. 그렇지만 이제 경고성으로 발령을 한 것이다. 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지금 아닌 게 돼버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해산시켜라. 네. 싹 다 정리해라. 네. 그렇다면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지금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한 이후로 지금 3일 지났는데 하루하루가 완전히 내용들이 막 다른 내용들이 속속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도 저게 보여주시기냐 아니면 진짜 계엄이었는지 이 부분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군인들에게 전화를 해보면 실제 계엄으로 보기에는 정말 허점투성이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이 계엄 과정에서 진짜는 따로 있다. 목표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부정선거의 혐의를 폭로한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허술할지 모르지만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아내기 위한 선관의 투입 이 부분만큼은 제대로 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와중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금 저런 진짜 계엄과 같은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혼란스럽고 예. 언론들도 상당히 좀 아직은 혼란스럽다고 봅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여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과 면담한 이후의 결과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내용을 보면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못 들었다. 네. 그리고 특별한 조치를 안 할 거라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갔겠습니까? 지금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는 것이 이 전국의 분수령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내용이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좀 안타까운 거고 오늘 조금 오후에도 만났지 않습니까? 두 분이 어떻게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는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두 사람이 만난다 이렇게 했을 때. 네. 근데 이제는 막판에 극적인 카드가 윤 대통령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예. 왜 임박해서 이미 왜냐하면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탄핵 가결하겠다, 직무정지해야 예. 되겠다라고 예, 얘기했기 오전에 때문에 밝혔죠. 예. 상당히 다급해진 대통령이 그야말로 깜짝 놀랄 극적인 반전의 카드를 내놓을 줄 알았는데 먼저 또 요청도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만나자고. 어제도 요청했는데 예. 근데 가보니까 이제 뭐 이번에는 뭐 별다른 얘기 없이 어떤 민주당의 국가 어떤 반란 전복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계엄을 불가피하게 했고 아직 별 잘못이 없다. 그리고 후속적인 계엄은 없을 것이다라는 예. 어떻게 보면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이제 나와서
다시 또 이제는 내 입장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그런 두 사람이 긴급 독대가 돼버린 거죠. 저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은 그 독대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무엇을 요구를 했을까요? 탈당을 요구했을까요? 저는 이번 긴급 독대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주로 들었다고 봅니다. 아, 주로 들었다. 듣고, 예. 주로 듣고 다만 속으로 기대를 했죠. 왜? 이미 공개적으로 요구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 탈당, 그다음에 그 내각 총사퇴, 그렇죠? 그리고 아주 파격적인 국정의 변화, 이 세 가지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뭔가 상당히 변화된 입장을 얘기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고 오히려 대통령이 그동안은 이 계엄의 불가피성만 얘기를 했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상황인 거고. 예. 우리 하나 더 덧붙이면 예. 오늘 하루 동안에도 오후에 보면 말이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대통령이 담화를 한다, 안 한다. 이것도 왔다 갔다 했고, 예. 그리고 또 하나 국회를 방문하느냐 말아요. 왔다 갔다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보면은 참 아직도 대통령이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정확하게 얼마나 이게 위기 상황이고 내가 어떤 위치 발언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 시간에도 정확하게 좀 정하지를 못했나 하는 생각이 좀 갈피를 못 들어서 잡고 안타깝죠. 있다. 예, 아직까지도 이 내일 밤이 지나면 얼마나 지금 엄혹한 상황이 오는지를 아직도 혹시 인식을 못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네. 국민의힘 자체가 이 탄핵을 반대할 것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네. 근데 그 입장을 바꾼 것은 이제 오늘인데 네. 그게 이제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체포조 명단에 올라간 것을 본인이 확인한 다음이었어요. 네. 그랬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밝히기로는 이 그러니까 본인의 그 견해를 뒤집을 만한 발언을 듣지를 못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하면 한동훈 대표는 그 자리에서 뭔가 탈당 외에 더 네. 강한 것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확한 그 체포조 명단이 공개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뭐가 될까요? 이제 뭐 대국민 사과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 국면에 충격적인 변화를 줄 만한 그렇죠. 예, 예. 이런 발언이든 가든 방법이 나오기를 기대했겠죠. 근데 그게 나오질 않았고. 않았던 데 대한 실망이고 그리고 이제 흔히 외부에서는 한동훈이라는 이름 석자가 체포조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화가 났을 거다라고 보는데 또 다른 데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계엄군이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를 긴급 투입한 거에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느냐. 왜냐하면 부정선거 개입은 강성 보수 세력들이 일부가 주장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통령이 같이 동의한 게 아니냐. 어떻게 세상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상당히 한동훈 입장에서 좀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독대를 마치고 나와서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국회로 이동을 한다. 네. 뭐 이런 속보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안 온다. 예.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전에 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은 예. 그 야당 의원들이 로텐도어에 집교를 해서 네. 뭐 윤석열을 체포하라 뭐 이런 구호를 연호하면서 말이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가려던 것이 안 간 것이냐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좀 갈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저지할 거를 예상을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국회 개원식에도 대통령이 불참을 했는데 어떤 국민의힘 의총에 가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한다. 국회에 예고 없이 온다라고 하면 국회의장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충분히 저는 뭐 했다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오셔서 의총에 좀 의원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도 평소 스타일로 볼 때 내가 가서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설득할게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제 밖으로 새서 언론에 노출됐을 수 있어. 그러다가 뭐 그냥 관두자라고 했거든요. 이 방금 말씀하신 것만 보더라도 좀 대통령이 큰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즉흥적인 거 아닌가. 발언이나 국회 문제라든지 방금 계엄이라든지 상당히 좀
순간순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꾸고 또 결정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예. 탄핵 표결 전망도 짚어보죠. 내일 저녁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앞두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앞서 당론으로 반대를 정하긴 했지만 한 대표가 직무정지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또 조경태 의원이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여당 시도지사들 탄핵만은 안 된다며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이 이선으로 물러나라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이어나가도록 하죠. 우리 국민의힘이 또 정치인들이 역사 앞에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직무정지를 빨리 시켜야 된다. 국민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비상경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 이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은 불가능합니다. 국민께서도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언제 물러날지 그리고 거급 중립 내각 구성 등에 대한 시간 계획을 밝혀서 질서 있게 국가가 운영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 모두는 오늘의 정치 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헌정 중단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곤란한 상황이지만 극단적 대립을 자제하고 국정을 수습하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이선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또한 임기 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 일정을 분명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탄핵만은 안 된다. 대통령 직무정지가 먼저 시급하다. 이렇게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여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당 안에서 탄핵 도미노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뭐 한동훈 대표가 이미 깃발을 올렸고 안철수, 조경태 같은 중진들이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찬성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 오늘 또 시도지사 10여 명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중진들인데 지금 사실상 이선 후퇴를 주장했기 때문에 내일 탄핵 표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어제까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가능성이 50% 정도 있다. 반반이었다면 예. 저는 오늘 현재 이 시간에 한 80% 정도 했다고 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밤새 그리고 내일 아침 오전까지 그리고 이제 오후 5시에 지금 표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거의 뭐 가결될 가능성은 90%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 그 한동훈 대표가 그 국민의힘 당론으로 예. 탄핵을 반대할 것을 추진했을 당시에 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이거는 한동훈 대표 기준으로 뭔가 정치공학적인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시기상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주의를 했을 때.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탄핵이 돼버리면 네. 그게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거잖아요. 네. 예. 그 한동훈 대표도 이제 본인의 어떤 추후 정치 생명을 좀 고려를 해야 될 텐데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탄핵을 반대하기에는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또 여야 안팎 모든 상황이 매우 불리하고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다고 판단한 게 되죠. 지금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할 경우에 당론을 정했을 경우는 저기 위반해서 찬성을 할 경우는 당론 위배에서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판까지 계속 오늘 심야 내일 또 하루 종일 아마 의총을 해서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탄핵의 가결 가능성으로 높아지고 있고 저는 설령 만약에 당연히 탄핵 소추안이 한두 표 차이로는 근소하게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 거대한 탄핵 흐름은 멈추기에는 쉽지가 않다. 오직 그 모든 키는 최후의 키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근데 키는 보이지 않고 지금 3일째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불리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악화되고 있죠. 뭐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비상의원총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9시에 또 속개가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잠깐 그 TV에 나온 화면을 보면은 네. 이 당론을 바꿀 것을 논의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런 취지로 전해졌거든요. 네. 그럼 그러면 어차피 예. 친윤계가 다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론을 바꾸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현실적인 당내 어떤 표의 역학관계를 인정을 한 거고, 다만 지금 중진들이 뭐 단핵 사실상 찬성을 한 데다가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지금 찬성을 표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특별한 말이 없다면 추가 이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게 그래서 되면 이제 징계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당론을 어기게 되면? 지금 그 논란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징계를 논의하게 되는 상황이 너무나 아주 위급하고 이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징계 여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지금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당론을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조속한 직무정지를 추진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총리 중심의 그런 내각을 꾸리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여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대표와 비상 긴급 독대가 해서 마지막 물꼬를 튼 기회를 넘쳤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별 변화가 없는데, 다만 이제 내일이 어떻게 보면 운명의 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가게 되면 바로 그 순간 대통령 직무가 중단돼 버립니다.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뭐 인용하든 기각이든 간에 일단 임기에 불과할 정도의 3개월 굴러가기 때문에 지금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나 마지막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내일이라도 본인은 만약에 이선 후퇴를 국민들 앞에 선언을 하고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다면, 그러면 저는 표결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만에 하나 가능성 희박하지만 예. 또 오늘 밤에 대통령이 뭐 이상한 예측불허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자꾸 얘기한 게 지금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밤이 위험하다라고 지금 계속 조금 전에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밤이 뭐 특별하게 이상할 것 같지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만은 내일 5시 표결 전까지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극적인 뭔가 카드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대하고 예. 싶습니다. 사실. 그리고 내일 본회의에서 이 탄핵안 표결과 함께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진행이 되는데, 네.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야, 그거는 이제 아까 오늘 현재까지 이 탄핵 소추안 통과 가능성이 90%는 한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한 95%가 넘는다고 높다. 보죠. 예, 거의. 그래서 만약에 표결 탄핵안이 안 되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통과돼도 그야말로 엄청난 여권에 타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별로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대통령의 탄핵의 문제가 너무나 큰 지금 문제가 돼버렸죠. 근데 내일 만약에 두 개가 동시에 통과될 경우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여권 전체가 어떻게 보면 올 스톱, 그야말로 우리 어떤 국정 마비 상태가 온다고 보죠. 그러면 사실은 정부의 모든 주도권이 사실상 민주당으로, 야권으로 그럼 넘어가는 그렇게까지 거 갔을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뭐가 있을까요? 뭐 기존에는 저희가 뭐 탄핵, 하야, 뭐 임기 단축 개혁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거기까지 가게 된다면은 그 이유를 한번 저희가 예상을 해본다면요. 그 이유 상황 말씀이죠. 예. 그 이 상황은 그야말로 이제 야당 천하, 이를테면 민주당 천하, 이재명 천하가 오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다음 대선은 누구냐라고 해서 바로 차기 대권의 문제로 바로 넘어가 버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이재명 대표에 맞설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의 이제 그런 상태에서 바로 국민힘도 아주 빠르게 속도 있는 차기 대권 경쟁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마도. 네. 근데 이제 이게 가결이 되면은 헌재로 또 공이 넘어가게 되는데, 네.
뭐 최대 6개월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번 뭐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한 92일 정도가 걸렸다고 하는데 한 3개월 네. 정도가 최대 6개월 정도까지는 이제 심의가 되는 건데 이 기간에 대해서 한번 예측 한번 해볼 수가 있을까요? 뭐 얼마나 좀 짧게 걸릴지 뭐 길게 걸릴지.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그야말로 이제 그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국정 공백이 되는 거고 여야가 이제 마지막 최후 승부수를 한번 던지는 거게 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권 경쟁, 여야 주도권 경쟁에서 완전히 혼돈의 이제 양상이 벌어지는 거고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제 경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예.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연 원만하게 6개월 동안 이끌어갈 수 있느냐. 과거 이제 고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저 대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공백을 잘 무난하게 이끌어갔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옵니다만은 뭐 지금 상태로는 한덕수 총리 같은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가결이 안 되면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네. 이게 이제 그 위헌적이지 않았다 이런 네. 판결이 나왔지만 이미 뭐 지지율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일 테고 네. 뭐 사의 표명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 탄핵안이 내일 이제 부결될 경우를 여쭤보신 거죠. 그러니까 헌재까지 가서 헌재가 최종적으로 예, 부결됐을 예. 경우에 그때는 그야말로 이제 대통령 기사회생하겠죠. 그렇게 될까요?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기사회생은 하겠지만 예. 이미 정치적으로는 막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힘들다. 그럼요. 지금 이미 이선 후퇴를 전부 얘기를 했고 민심 지금 여론조사가 17%에서 13%까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돼서 다시 복귀한다 하더라도 한 자릿수 여론조사 지지율 한 자릿수로 떨어지서 거의 식물 정권이 아니라 거의 이제 완전히 뭐 그보다 더 심한 그 표현을 뭐 합니다만은 가결되나 부결되나 어쨌든 뭐 이선으로 물러나야 된다는 것은 뭐 비슷해 보이는데 결과가 그렇습니다. 지금 예. 오늘 시도지사 같은 경우 그 중에는 상당히 온건파도 있고 친윤 성향 의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 대통령이 이선 후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여권 전체에서는 대통령 현재 임기 5년 남은 2년 반 동안 채우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 이미 공지가 돼 버리십니다. 이미 공론화돼 있고 다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다만 그만두면 어떤 방식으로 되냐. 다만 탄핵만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탄핵하면 우리도 죽고 보수도 죽고 모두가 다 괴멸하고 정권도 이재명 대표에게 상납하는 거기 때문에 탄핵만은 예, 트라우마가 내일 또 탄핵만은 있죠. 맞고 다만 대통령도 임기를 채울 수가 없다. 그 방법만 모색하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래저래 어떻게 보면 심하게 표현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힘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권 내부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그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죠. 예, 그야말로 혼돈의 전국 상황입니다. 탄핵 표결과 별개로 지금 내란죄 관련한 수사도 잇따라 착수하고 네, 네. 있습니다. 내란 혐의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네. 부분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지금 내란죄 여부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법조계의 다수설입니다만은 예. 아직도 소수설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으로 국회를 뭐 투입하라라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법적인 논란이 여전히 있고 그게 사법적으로 최종 판단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란죄가 된다, 안 된다라고 마지막 확정 짓기에는 아직도 시일이 많이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예. 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내란 사태를 규정을 해버리고 아예 공개적으로 지금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뭐 내란 수괴다. 그다음에 업무를 당장 중지하라. 그다음에 뭐 당장 깊이 체포해 수사해라. 뭐 이런 정도까지 발언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법적으로 내란 판단은 당분간 유보하겠지만 예.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내란의 혐의를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고 그게 다수 여론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전하고 개헌군 상황 보고 뭐 싹 잡아버리고 이런 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 특히 중도층은 예. 대통령이 정말 이게 내란을 하려고 했나 싶다라는 정도로 많이 그런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많이 불어나고 있죠. 거기다 대통령 입을 딱 다물고 지금 계시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저희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 텐데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준석 그 개혁신당 의원이 뭐 과거에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극우 유튜버 세력에 좀 물들어 있었다라면서 이제 어떤 일화를 밝히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이 진짜 이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믿었었다고 보십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 장관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부정선거의 의혹을 밝히는 것이 국민들한테 도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한때 대통령하고 많이 교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의중을 많이 알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계엄군이 직접적으로 타깃을 했던 데가 바로 보수 유튜버들이 가장 공격의 타깃으로 삼았던 세 군데 아니겠습니까? 국회, 특히 이재명, 한동훈 대표, 척결해라 뭐 이런 보수 강경파들이 거기 했지. 그 다음에 선관위 부정선거 공개해라라고 했지. 그 다음에 보수 유튜버 대시라는 또 저기 뭡니까? 그런까지 이제 갔기 때문에 부시라는 이제 저 김어준 문제까지도 정확히 타겟을 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강성 보수 유튜버들이 비난하고 공격했던 것과 대통령의 어떤 계엄 행보들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참 이준석 의원이 그런 얘기까지 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이 계엄 사태를 대충 넘어갈 경우엔 헌재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절차까지 밟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조용했던 이준석과 아마 개혁신당이 본격적으로 좀 목소리를 좀 높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제가 주위에 보면요, 참 좀 놀란 게 보수 강성 유튜버나 아주 상당히 보수성이 강한 분들하고 제가 일부러 전화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어떤 계엄 이런 선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놀랐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 가장 긍정적이었던 게 부정선거 개입, 특히 선관위에 대해서 투입시켰다라는 부분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끝으로 비록 내일 설사 탄핵을 된다 할지라도 이후에 부정선거의 의혹이 만천하에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조만간 그 내막을 부정선거를 했던 진보적인 부정선거 했던 걸 만천하에 공개되면 이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상당히 나름대로 합리적인 분들이, 특히 이제 보수성에 강하지만 지식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수 유튜버들의 어떤 주장이나 어떤 분위기에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좀 겹치는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